안녕하십니까. 이승만 TV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절교 자신을 혁명가라고 표현했습니다. 1949년 12월 대국민 언어 성명에서 그는 나는 50년 전에 혁명운동을 시작하여 평생을 투쟁해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거나 평가할 때는 늘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생이 50년을 초지일관하여 혁명가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20세기 전반 당대에 나의 50년 인생은 혁명가로서 투철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893년에 카나다 출신의 의사 올리버 에비슨이 조선에 왔습니다. 제중원을 세우고 경영을 했지요. 이후 그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킨 분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그 올리버 에비슨으로부터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그로부터 자유민주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올리버 에비슨의 회고록입니다. Memoirs of Life in Korea. 한국에서 생활에 대한 회고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에비슨을 초청해서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에비슨이 말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절교, 불온한 혁명을 꿈꾸지요. 그랬습니다. 아마 1895년이나 96년의 일이었을 겁니다. 대략 한 53, 4년 전의 일이었죠. 그렇게 에비슨이 당시에 이승만과 관계를 해고했듯이 이승만 역시 그의 평생을 혁명을 꿈꾼 혁명지사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던 것입니다. 1905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910년에는 일본 제국의 일환으로 병합되고 말았지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종사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나라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겠어요? 역사에서 그런 일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나라를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저 민중들을 보아 저렇게 무식하고 비도덕적이지 않아 차라리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일본에 동화되어 사는 편이 더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윤치호가 그러했으며 이광수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평생의 독립운동을 집요하게 혁명투쟁으로서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독립운동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서재필은 일찍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역시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요. 북경에서 생활한 신채호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다수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북한을 세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당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1957년까지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당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남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어. 그러면 독립운동을 할 자격이 없지. 그는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는 매우 훌륭하였으며 1912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지요. 국적을 취득하면 독립운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그는 무국적자로서 미국 생활 40년을 버텼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집요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해서 악착 같은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이기 이전에 그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머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한평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해골처럼 흩어진 이 민족이 다시 뼈가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흐르는 건강한 생명체로 소생할 것이다. 그의 한평생은 그러한 기도와 신앙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의 집요한 혁명가 인생도 그의 이 같은 깊은 종교적 신앙으로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는 즐겨 남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격렬한 선전과 선동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비방이, 음모가, 그리고 테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그는 혼자만의 신념으로 용기로 돌파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인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올리브 박사의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라는 그와 같은 책인데요. 원제목은 The Man Behind the Myth, 신화 속의 남자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이승만과 올리브 박사가 처음 만날 때 이승만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성품을 가리켜서 나는 평생을, 때처로 나이가 한 65세경이었습니다. 평생을 선정과 선동으로 사는 격렬한 성품의 소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브 박사는 이승만 박사가 즐겨 암송한 성경 구절이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이승만의 성품을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혁명을 합니까? 세상의 어느 혁명가의 성품이 온순하고 자유로웠습니까? 나폴레옹이, 레닌이, 모택동이 그렇게 잘 알려진 혁명가들의 성품이 그러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인생은 어둡고 포악하고 업무적이고 잔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이념과 업적에서 혁명가였습니다. 남과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혁명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불굴의 신념, 종교적 신앙, 기도,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고 앞장서는 용기와 선동, 이 같은 지도자의 덕목이 대중의 신뢰와 헌신적 지지를 불러일으킬 때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레닌이, 모택동에 비한다면 이승만은 훨씬 더 인간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을 평가할 때는 이 같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추구한 혁명은 끝내 성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가 일으킨 혁명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전통 성리학으로 통합되던 조선왕조, 그 성리학적 선홍사회가 자유민주의,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혁명적 의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선 즐겨 이승만을 비방합니다. 왜 김구처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해서 통일민족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왜 야당과 타협해서 내각 책임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를 고집했느냐? 결국은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권력 유혹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지각색의 비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소개하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학점 신음하는 공포들이여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잊지 않으리라. 님의 맹세